자, 2022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8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 보기 문제, 인문지문의 3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일단 가랑 나 얘네는 지문에서 이제 가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인과관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둘은 나 지문에 해당하는 녀석일 것이고 가 지문에서 큰 두 개의 문단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6번 문제죠. 6번 문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A로 묶어놔가지고 바나나 사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나 지문에서도 두 문단 기역 동그라미 치고 니은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는 아니고 정답의 근거가 어떤 지문에 있을지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지 개수를 보면은 가랑 나 그리고 다라 이렇게 해서 가 지문에서 두 개 그리고 나 지문에서 세 개. 자, 그래서 사실 요거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잔재주인 거고요. 두 지문 중에서 어찌됐건 이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문제랑 그리고 지문 정독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씩 풀었을 거 아니에요. 두 지문 중에 내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지문을 먼저 봐주세요. 저는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가 지문이 조금 더 읽기 수월했다. 그러면 가 지문으로 여기를 1, 2번 먼저 하시고 나 지문이 읽기 수월했다. 그러면은 3, 4, 5번을 먼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뭐가 더 효율적일지 그걸 생각해서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자, 보면 일단 1번 선지 봅시다. 흉의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라고 했는데 흉의 문제 제기가 뭐죠? 흉의 문제 제기? 흉의 문제 제기. 이게 이거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줘야 되려나? 흉의 문제 제기는 가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 잘라 붙여야 돼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흉이 이런 식으로 말했죠. 흉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과정이론이 인과관계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뒷부분 다시 보면은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바로 휴미 한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가 지문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죠. 뭐예요? 사건의 교차로 인해서 물리적 속성이 변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한 물리적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지라는 단어가 전달되고 그게 끝까지 전달이 돼야 이게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 이론은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알 수 있겠군이라는 말이 어폐가 없죠.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이 근거로 이렇다, 이건 이 근거로 저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추론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폐는 없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크게 어긋난 게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를 일단 나부터 볼게요.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게 교차 같은 거죠. 교차랑 그리고 표지의 전달.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를 보면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한다.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물리적 상호관계로 국한하고 있는 게 맞죠. 나의 입장. 그리고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건 가지문 이 선지는 가지문 더하기 나지문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지문에서 제1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 나지문 아직 안 봤으니까 찾아보고 올게요. 잠깐 일시정지를 해서. 자, 살짝 읽고 왔는데 이 제1론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는 물리적 감흥만을 국한해 놓지는 않았어요. 제1호는 물리적 감흥만을 국한해 놓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 부분은 세모를 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에서 정확하게 답이 있다면 얘는 그냥 맞는 말인 거고. 자, 3번.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엽으로 설명하는 다.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선 제2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 이게 제1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이런 세상이 살기 좋음과 살기 나쁨 이것을 제2라는 녀석의 출현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동중서와 주희가 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이 부분도 찾아보고 올게요. 자, 찾고 왔습니다. 일단 이 치세라는 게 뭡니까? 치세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치세라는 것, 덕이 잘 닦인 치세라는 게 뭐예요? 군주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왕이죠. 왕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이 된 거예요. 치세라는 것은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거, 동중서와 주희라는 이름이 나온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한데 이 나 지문의 첫 부분에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 그래서 동중서는 수용 가능한 입장이라고 보겠죠. 이 말을. 그리고 그 문단의 뒷부분에도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인해서 제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주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어요. 제2에 대해서 인정을 근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제2가 많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면 손해를 보는 게 막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제2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제2죠. 난세 때에 세상의 변고가 일어날 것이다. 군주 때문에. 그쵸? 그래서 주희 역시도 수용 가능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4번. 덕이 물리적 세계, 여기도 다죠. 덕이 잘 닦인 치세,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있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가 누구죠? 다는 여기죠. 세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기 어렵겠군. 이거 봐봐. 이건 또 가랑 나가 더해졌죠. 지문이. 세먼의 이론이 뭐예요? 표지가 전달되어야 인과적 관계란 이야기였었죠. 표지는 뭐였어요? 바뀐 물리적 속성이에요. 두 사건이 교차해서 물리적 속성이 바뀌고 그것을 표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인과적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덕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게 아니야. 응? 그러면 이 덕이라는 게 세상에 물리적 변화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몬의 입장에서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 이 4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인과적 관계가 아닌, 인과적 과정이 아닌 그림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몬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것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몬의 이론에 입각하여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 부분을 잘 보시면은 얘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겠군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먼의 이론은 이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근데 얘는 있다고 봤는데 세먼의 이론으로는 이걸 있다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맞죠. 5번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여기 이거 라부터 볼게요. 홍수가 이 표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가, 나 더해진 거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청렴한가? 이거는 제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제의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은 걸로 잘했다 못했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쵸? 5번 선지 봅시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뭐예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홍수로 전달될 수 없다면 이것은 뭐예요?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죠. 세먼의 과정 이론에 따르면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이 되어야만 인과적 과정인 건데, 그쵸?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세먼은 이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다. 인과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라에 동의를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2번이 답이라는 말이고 2번이 답인 이유는 이 나라는 것이 물리적인 관계로 국한을 했지만 제1호는 물리적인 관계로 국한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답을 한번 봐볼까요? 네, 8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데 사실 좀 이거 어려울만 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지금 지문을 다 안 읽고 풀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낀 것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풀기에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이 다 밀어놓고 이제 포인트를 찾자면은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중서의 제1론이 물리적인 상호작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의 치세 또는 정치는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죠.
물리적인 게 아님에도 제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아닌데 물리적 상호작용에 국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